네, 그러면은 5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게 뭐냐면 우선은 인버스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점이 어떤 인버스 포인트다,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직선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이제 좀 이따가는 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 점이 뭐 어떤 뭐 직선이든 원이든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건지,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이 직선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선이 있으면은 두 개의 점이 서로 인버스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진짜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우리가 Z 스타라고 표시를 합니다. 뭐 부르는 거는 뭐 인버스 포인트, symmetric with respect to the lin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줄여서 인버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으로 나가서 이제 우리가 똑같이 어떤 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복소 평면에서 특히 extended complex plane에서는, complex plane은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C 인피니트로 쓰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선이랑 원을 뭐 사실상 뭐 거의 같은 거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라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그냥 그 직선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원은 원인데 특별히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직선도 같이 원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따가 식에서도 드러나긴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 어떤 대상을 우리가 원과 직선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별히 a가 만약에 0이 아니면은 x제곱 y제곱 이런 게 살아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면은 원이 될 거고, 만약에 a가 0이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특별히 뭐 중심이 원점이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은 얘네는 뭐 원이 사실 중심이 어디 있고 이런 거는 뭐 크게 아직은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중심이 조금 원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얘를 원 또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고, 특별히 이게 인버전에 의해서, 인버전은 우리가 어떤 거를 인버전이라고 불렀냐면 W는 Z분의 1, 사실 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왜냐면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그 평행 이동해주고 뭐 몇 배 늘려주고 상수배 해주는 거에다가 인버전을 합성을 해주면은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버전이 어떻게 보면은 에센스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얘가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로 가는 거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강조를 하는 거는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낸다, 인버전이. 그래서 뭐 평행 이동 시켜준 것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주고, 상수배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은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낸다. 근데 이게 매번 원 또는 직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을 아예 그냥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직선도 어떤 뭐 원에서 반지름이 조금 특별한 경우, 특별히 무한대인 경우를 직선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은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에 있는 어떤 원을 그대로 원으로 보내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에 대해서도 인버스 포인트를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정의를 했었는지는 그림만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저번 시간에 그림을 처음에 잘못 그렸었는데, 또 이런 반지름 일자리인 원이 있을 때 또 여기 안에 R이라는 점이 내부에 위치를 할 건데, 반지름이 1보다는 작은 점에 Z라는
반지름 일자리인 점이 있는데, 그래서 얘를 라고 하고, r은 0에서 1 사이인 얘로 생각을 해주면은, 우리가 얘를 이거의 인버스 포인트, 이 반지름 일자리인 이 유닛 디스크에서 인버스 포인트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우선은 이 직선을 이은 거를 우리가 L이라고 불렀을 때, Z에서 L의 수직인 직선을 생각을 하면은 두 점에서 반드시 만나는데, 이 두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면 얘가 LU의 한 점에서 유일하게 만납니다. 그렇게 접선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면 여기가 딱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점을 우리가 Z 스타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Z 스타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원점이니까 첫 번째로는 원점이랑 Z랑 Z 스타가 이제 한 직선 위에 있고, 길이를 볼 텐데 여기 길이가 R인데 우리가 그때 계산한 거에 의하면은 이 길이가 R분의 1이 됐었죠. 그래서 요 길이가 R분의 1이 됐었죠. 뭐 간단한 닮음 같은 거 이용하면은 알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그러면은 거리가 R분의 1이니까 우리가 Z 스타를 결국 Z로 표현을 하고 싶죠. 그렇죠? 왜냐면 뭐 진짜로 찾으라고 하면은 뭐 반지름 일자리는 원 주어져 있고, Z라는 점이 그 디스크 내부에 있을 때 시메트릭 인버스 포인트가 어디에 찍히느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결국 Z 스타를 내가 갖고 있는 Z로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거리가 원점에서부터, 뭐 이게 좋은 표기는 아니지만 길이가 R분의 1이니까 이걸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Z 스타는 굳이 표현하면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를 잠깐만 분모에 넣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Z 스타는 이제 Z 바분의 1로 주어진다. 그래서 얘는 Z랑 Z 바분의 1이 되게 같이 다니는 거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인버전도 Z 분의 1로 그냥 Z 바분의 1이 아니라 그냥 Z 분의 1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Z 바분의 1이 약간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요 각도가 똑같으니까 얘는 원점으로부터의 X축의 그 편각이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Z 바분의 1이 어떻게 보면은 Z 분의 1보다는 조금 더 뭐 자연스럽다, 뭐 자연스러운 거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인버스 포인트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심이 원점이고, 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걸로 했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중심이 어떤 뭐 다른 Z0로 주어져 있고, 반지름도 1이 아니라 일반적인 R,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일반적인 원 C에 대해서 이제 두 점이 인버스 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네가 다 한 직선 위에 있다. 뭐 코리니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가 다 한 직선 위에 있고, 두 번째로는 거리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Z 스타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버스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if and only if로 항상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런 원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렸던 그림을 이제 원점 이거를 다 그냥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는 그림을 좀, 여기가 Z0고 이게 반지름이 R이고, 여기 어딘가에 R이 찍혀 있고 Z가 찍혀 있고, 여기서 원을 생각을 하면은 우선 Z는 Z0 더하기 REI 세타로 써지니까, 그랬을 때 또 이런 직선을 생각을 하고,
원래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런 수직 이등분 이 수직인 선을 그으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생각을 했을 때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내가 Z 스타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저번처럼 그림이 좀 이상했지. 이렇게 직각이 되니까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한다면 코사인 알파는 이제 요 길이를 네모라고 한다면 코사인 알파는 네모분의 반지름 알파. 근데 또 코사인 알파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분의 r로 쓸 수가 있으니까 얘네 두 개 같으니까 네모는 r제곱분의 r로 쓸 수가 있습니다. r분의 r제곱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 얘가 이 네모라고 표시한 거는 이제 사실은 Z0에서 Z 스타까지의 거리니까 Z0 마이너스 Z 스타에 R을 곱한 게 R제곱인데 R은 딱 Z에서 Z0까지의 거리죠. Z0 빼기 Z0 빼기 Z 스타가 R제곱이 된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은 얘네 거리의 곱이 R제곱이다 이런 얘기인데 뒤집어서 하는 것도 성립을 하니까 if and only if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포인트라는 거는 이렇게 이 Z0 Z 스타가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거리 곱이 R제곱이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정말로 원하는 거는 이제 Z 스타를 Z에 관한 식으로 뭐든 하고 쓰고 싶죠. 뭐 거리 곱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얘 표현 뭐 어떻게 보면 포뮬라 뭐 공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이러려면은 우선 한 가지 관찰해야 되는 건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각도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편각이 세타로 같으니까 Z0 빼기 Z 스타도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거리가 그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각도는 2i 세타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마침 얘가 뭐냐면 얘는 양변의 절대값 아니 크기를 취해 보면은 얘가 되니까 2i 세타는 크기가 1이니까 네모인데 네모가 정확히 얼마냐면은 r분의 r제곱인데 r이 딱 또 z 제로 빼기 z의 크기니까 얘는 z 빼기 얘분의 r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가 이렇게 되니까 z0 빼기 z는 사실은 r2의 i 세타니까 얘는 r이었으니까 뭐 r분의 r제곱 2i 세타 이렇게 쓰고 아래 제도 다시 한번 내려주면은 이렇게 되니까 얘는 요식에다가 넘겨주고 컨주게이트를 취해주면 되니까 이거분의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Z 스타는 Z 사실 어디서 빼는지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Z0 더하기 Z 마이너스 Z 아까 얘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쟀는지가 중요하니까 벡터를 생각을 하면은 방향이 반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Z 스타에서 Z0를 뺀 거로 생각을 해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인버스 포인트를 잘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국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뭔지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아마 요거는 깜빡하고 안 적은 것 같은데
우선 요거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Z 스타를 이렇게 하나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런 원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Z0랑 R은 다 어떤 상수로 취급을 해주면은, 결국 함수 하나를 정의를 한 건데, 어떤 함수냐면은 Z라는 애를 집어넣었을 때 Z 스타를 넣어주는, Z를 정의역으로 넣었을 때 치역으로 얘가 나오는 어떤 맵 하나가, 함수 하나가 만들어진 건데, 이 함수의 성질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다 Z0를 넣으면은, Z0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Z0의 인버스 포인트를 생각을 하는 건데, 아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Z0가 이 Z라는 점이 원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나오는 점도 원에 가까워질 거고, 얘가 원점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러니까 주어진 원의 중심에 가까이 갈수록 더 멀리 찍히니까 무한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로 여기다가 Z0를 대입하면은 분모가 0이 되니까 무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저 멀리 있는 점은 Z0에 대응될 수밖에 없겠고, 원 위에 있는 점은 원 위에 있는 점으로 갖다 주는 것도 자연스럽죠, 그렇죠? 왜냐하면 둘레에 있으면은 대칭된 점이 자기 자신일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책에 있는 거를 본 적은,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결국 지금 뭐 인버스 포인트고 뭐고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가장 일반적인 제너럴한 이런 유닛 디스크를 유닛 디스크로 보내주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뭐가 있느냐, 을 다 찾아보자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 얘는 이렇게 주어진다. 여기서 알파는 실수고 Z0는 여기 위에 있는, 그러니까 Z0는 크기가 1보다 작은 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해서 이제 이 인버스 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의 증명을 위해서 인버스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버스 포인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인버스 포인트를 이용한 증명이 아닌 다른 거를 이용한 증명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요게 좀 그 복소 평면 이제 이런 것들의 성질을 잘 이용을 해서 이 여기 책에 있는 증명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인버스 포인트를 좀 뭐 다른 곳에 어디에 쓰이냐 물어보면 그것도 당연히 많은 곳에 쓰이긴 하지만, 저는 인버스 포인트를 이용하면은 증명이 되게 간단해집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간단한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인버스 포인트에 대한 성질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성질로 이 예제 3.23에 나와 있는 건데, 얘가 어떤 두 점이 알파랑 알파 스타가 이거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얘를 원래는 Z0랑 사실 원의 방정식이니까 중심이랑 반지름만 알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 제타인데, 사실 제타가 여러분도 써보려고 노력하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쁘게 쓰기가 좀 힘듭니다. 네. 천천히 쓰면은 좀 할 수 있는데, 좀 빨리 쓰다 보면은 좀 예쁘게 잘 안 써지긴 하지만, 어쨌든 제타라고 부르는 건데, 어쨌든 이 원은 어쨌든 중심이랑 반지름만 있으면 결정이 되는데, 반대로 얘를 Z랑 R에 관한 이 원의 방정식을 저 두 점으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을까? 반대에 대한 얘기죠.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는 원 주고 알파 줬을 때 알파 스타 찾는 거였는데, 얘는 좀 반대로 알파 스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원을 찾는, 좀 반대로 하는 얘기도 이제 잘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뭐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서클을 저렇게
나타냈으니까 우리가 뭐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 제타 자체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제타를 Z0 더하기 R2의 I세타로 쓰면은 알파랑 알파 스타가 이거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니까, 또 알파랑 알파 스타가 인버스 포인트니까 아까 썼던 공식에 의하면 알파 스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다시 천천히 공식에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Z0 더하기 알파바 마이너스 Z0바 분의 R제곱으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Z0를 어차피 이거의 크기는 R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파는 왜냐면 이 서클이 이거고 R은 여기 안에 있는 점이니까 R 빼기 얘가 이제 1보다 R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R은 R이랑 작은 애로 하나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얘는 Z0 더하기 R2에 이게 돼서 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타에서 알파를 빼보면 Z0 더하기 R2의 세타에서 알파는 아까 Z0 빼기 R2의 I 이거니까 R2의 I 세타에서 R2의 I 파이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타에서 알파 스타를 빼보면, 지금 얘네들을 왜 계산하고 있냐면 제타에서 알파 뺀 거, 제타에서 알파 스타 뺀 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를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이거의 비율의 절대값이 뭐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것들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얘는 계산을 빼보면은 Z0 더하기 R2의 세타에서 Z0 마이너스 R분의 R제곱에 이 I 파이를 빼주면 요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얘분의 얘를 계산을 해보면 I 파이에서 이 I 세타에서 얘를 빼보면 이게 정말로 딱 뭐가 떨어질지 이렇게 눈에 한 번에 보이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분모에서 R분의 R을 빼보면, 그래서 분자는 우선 가만 놔두고 마이너스 빼주면은 여기 R분의 R이 있겠죠. 그래서 얘로 빼내고 그래서 뭐 얘도 마이너스를 안에 곱해주면, 근데 이게 딱 떨어지는지가 약간 의문이긴 하죠. 왜냐면 세타랑 파이랑 같은지 모르니까. 근데 이것도 복소수의 성질을 잘 이용하면은, 만약 뭐 한쪽에 쟤를 세타를 몰아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고 쟤도
써주면은 두 개가 켤레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를 취하면은 여기다가 바를 취하면 얘가 되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크기가 똑같은 애니까 R분의 R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고, 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 한번 잘 보시면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뭐 3.24, 3.25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얘기인데, 어떤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점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이제 두 점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얘기인데,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냥 XY 평면에서 하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를 복소수로 표현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쓰이는 것 자체도 앞에 아마 거의 첫 시간쯤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Z가 변수인데 복소수에 있는 어떤 이제 변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xy를 이제 어떤 좌표 평면에 있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니까, 그래서 얘를 z라고 하면은 x는 2분의 z 더하기 z바, 그리고 y는 z바를 해서 빼주고 이렇게 되니까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원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EI 뭐 이렇게 쓰는 게 좀 보기는 안 좋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Z 더하기 A 2분의 A 플러스 IB Z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그냥 얘를 책에는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얘를 뭐 베타라고 하면은 얘는 베타 바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얘를 베타라고 했네요. 얘가 베타 바니까 C는 0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마 예전에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쯤에 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점 Z랑 Z 스타가 이 직선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Z랑 Z 스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찾고 싶은 거는 Z와 Z 스타를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는데, 사이의 결국 그 얘기는 Z 스타를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Z 스타는 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결국 Z 스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얘기니까 이제 요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소 평면이라서 이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 그냥 XY 평면이었으면은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래서 XY 평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책에서는 대문자 x로 썼으니까 대문자 x로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여기 z라는 점이 x, y로 주어져 있을 때 z 스타라는 점이 x 스타, y 스타로 갈 텐데 대칭이 되게 갈 거니까 얘네가 수직 이등분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러면은 두 가지 식을 만족할 텐데 첫 번째로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x 마이너스 x 스타분의 y 마이너스 y 스타가 a분의 b가 되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중점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x 더하기 x 스타가 얘가 더하기 c가 0이어야 된다. 이 식을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우선 그러니까 얘를 뭐 이렇게 된다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이제 얘를 좀 약간의 계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베타랑 z랑 z 스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요. 얘는 지금 x랑 abc에 대한 식이니까 요거를 이제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뭐 그래도 계산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는 게 좋으니까 저 두 번째 식의 양변에 2배 잠깐만 곱해주면 얘가 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식도 잠깐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밑에다가 i를 곱해서 더해줄 거예요. 더해주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면 x끼리 묶어보면 더하면 a-ibx 더하기 a 더하기 ib의 x 스타, b쪽을 보면 b 더하기 iay 더하기 b 마이너스 iy의 y 스타 더하기 ec는 0. 양변을 다 2로 나눠주면, 왜냐면 우리가 얘를 베타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2가 되면은 이제 얘는 2분의 a 플러스 ib를 우리가 베타라고 했으니까 얘는 베타, 얘는 베타바. 근데 이쪽이 조금 애매하죠. a, b 위치가 약간 바뀌어 있으니까.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2분의 a 마이너스 ib의 iy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딱 맞죠. 그래서 얘도 2분의 a 마이너스 얘는 이제 a 플러스 ib의 iy 스타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얘는 베타바의 iy고 얘는 베타의 뭐 iy 스타가 되니까, 다 정리를 해보면 뭘 했냐면 베타바의 x, 베타의 x 스타, 베타바의 iy, 베타의 마이너스 iy 스타 더하기 c는 0이니까 자연스럽게 묶이죠. 그쵸? x 더하기 iy 베타의 x 스타 마이너스 iy 스타 더하기 c는 0이니까 우리가 얘를 z라고 했었죠. 얘를 z 스타의 바, 그래서 베타 z 더하기 베타 z 스타의 바 더하기 c는 0 이라는 관계식이 나오니까 원하는 책에서 얘기하는 이 식이 되겠죠. 반대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지금 여기서 제가 한쪽 방향만 했는데 요 식을 만족하면 반대로 요 식도 만족하는 거고, 그러면은 요 식도 만족하고, 거꾸로 가다 보면은 실수부 허수부 잘 분리하면은 요 두 개의 식도 나오니까 if and only if가 되겠죠.
양쪽 방향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점이 주어져 있고 직선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 잘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직선 했으니까 서클에 대해서도 이 페이지는 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는 여기 C 인피니트에 있는 서클을 얘기하니까 우리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요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또 잠깐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고 책에서 썼냐면,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인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원 또는 직선을 어디에서 복소 평면에서 원 또는 직선을 이렇게 썼으니까, 원 또는 직선인 C 얘를 그냥 이렇게 쓰는 거니까 요식을 잘 나타내면은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그냥 요 생 직선, 진짜 직선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남아있는 부분은 요쪽만 잘 나타내 주면은 되는데, 쟤는 그냥 요 부분을 어떻게 Z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Z를 X 플러스 Y로 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 바가 되니까 그냥 어차피 A는 이름만 알파로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0이면은 우리가 원래 했던 직선이니까 뭐 더 할 필요 없고, 알파가 0이 아닌 경우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은 일단 Z랑 Z 스타가 인버스 포인트다, 이런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원을 생각을 했을 때 인버스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요식을 만족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를 이제 외울 일도 가끔 있겠죠. 그래서 외우는 거는 그냥 Z를 Z 자리에 넣고 Z 스타를 Z 바 자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 자리에 바랑 같이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딱 맞죠. 그래서 Z가 두 개가 있는데 제 차례대로 여기다가 Z, 여기 Z에다가는 스타를 넣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뭐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제가 5탄인데 여기 바 없습니다. 수학을 하다 보면은 뭐 대칭적으로 외우고 뭐 비슷하게 생긴 꼴들이 많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다가 Z 바 자리에 Z 바 안에 있는 Z에는 Z 스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증명도 해보면 여기다가 이어서 써보면, 우선은 알파가 0인 경우는 그냥 직선이니까 이 경우는 앞에서 했고, 그래서 이제 알파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할 건데,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알파는 1이라고 놔둬도 되겠죠. 왜냐면 양변을 알파는 1로 나눠주면 되니까, 1이 아니면 알파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저식을 잘 보면은, 그러면은 알파가 1이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양변에 우리가 Z
그래서 베타 제곱을 더해주면 베타 제곱이 이거죠. 이해가 되는데 좌변을 잘 정리를 하면은 얘가 이게 돼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요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러면은 아까 봤던 그 서클이랑 똑같죠. 얘가 아까 우리가 뭐 어떤 일반적인 어떤 걸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됐는데 이런 형태의 이제 원이 됐는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좀 형태가 달라서 그렇지 Z랑 Z 스타가 이제 어떤 이거에서 인버스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뭐랑 동치냐면 Z 스타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Z0 더하기 Z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다랑 동치였으니까 얘도 이제 가지고 뭐 이제 원만 이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뭐 아니면은 그래서 알파 Z랑 Z 스타였으니까 똑같이 그러면 이제 바뀌는 게 뭐냐면 Z0가 마이너스 베타가 된 거고 R이 루트 베타 제곱 마이너스 감마가 된 거니까 요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Z 스타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제곱 더하기 베타 바분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감마. 그래서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이게 되는데 풀어서 정리를 해주면 Z바 Z 스타 베타 Z바 베타바 Z 스타 하고 베타 제곱 없어지고 감마 넘겨주면 이렇게 돼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결국 뭐 얘를 어떻게 증명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우리가 아까 했던 이 인버스 포인트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 된다. 다만 뭐 원의 방정식이 아까는 이렇게 Z0 R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요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도 못한데 Z 베타가 0이고 감마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해서 넣어보면 Z 스타가 정말로 이 Z 바분의 1이 된다는 거 우리가 예전에도 조금 전에 했었던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뭘 했냐면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어떤 뭐 Z랑 Z 스타가 어떤 인버스 포인트다 어떤 뭐에 대해서 어떤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 안에 있는 어떤 서클에 대해서 그래서 뭐 마음속으로는 원 또는 직선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쓸 때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게 뭐였냐면 우리 아까 목표를 잠깐 다시 떠올려 보면 지금까지 한 거 목표를 다시 떠올려 보면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고 싶어요. 근데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고 싶냐면 유닛 디스크에서 유닛 디스크로 가는
근데 우리가 뭐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얘가 지금 이렇게 네모가 차 있는 경우가 없고 이제 요런 거니까 이제 경계에서 경계로 가는 애도 찾고 싶은 거죠, 그렇죠? 뭐 같이 구해지겠죠. 서클에서 서클로 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거는 약간 얘네랑은 좀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뭐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찾는데 지금까지 인버스 포인트 얘기하면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는 하나도 안 했죠. 근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 3.26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한 줄로 얘기를 하면은 인버스 포인트를 보존해 줍니다. 인버스 포인트를 보존해 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6에 있는 우선 내용 자체도 중요하니까 정리의 증명 자체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어떤 C라는 게 이 Extended Complex Plane 안에 있는 어떤 서클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소 평면에서 일반적인 복소 평면에서 뭐 직선 아니면 원으로 나타나는 애인데 이런 서클 하나 있고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에 의해서 이 C라는 서클이 어디로 갈 거냐면은 여전히 서클로 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성질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어떤 C라는 어떤 서클이 있는데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 안에 C라는 게 있는데 얘가 바이리니어 트랜스폼에 의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아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좀 줄여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쓰면은 얘도 어딘가로 갈 텐데 그래서 뭐 이렇게 기호로는 쓰죠. 근데 얘가 뭐가 될 거냐. 근데 우리가 배웠던 성질에 의해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원 또는 직선을 원 또는 직선으로 보내주니까 얘도 그냥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 안에 있는 서클로 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아는 사실이고 알고 있는 거고 여기서 더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어떤 인버스 포인트를 가지고 왔을 때 얘네가 인버스 포인트면은 트랜스포메이션 한 점들도 인버스 포인트가 된다. 어디에 대해서? 이 C 프라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당연한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그냥 서클을 라인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면은 이미 인버스 포인트인 점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얘는 이미 그려져 있는 애고 그랬을 때 얘를 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걸어줘요. 그렇다는 얘기는 Z라는 점도 어떤 TZ라는 점으로 갈 거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W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C도 어딘가로 갔은 거예요. C도 어딘가로 가서 우리가 얘를 C 프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은 얘도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 안에 있는 서클로 갈 거고 그랬을 때 Z 스타도 어디론가 갔겠죠. 그래서 얘도 어디론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W 스타라고 불러주면은 얘네도 이게 세 개의 대상이 새로 생기긴 하죠, 그렇죠? T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새로 생겨요. 그랬을 때 얘네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 뭐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운이 좋으면은 무슨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얘네도 서로 인버스 포인트 관계에 있다. 요 C 프라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정리인데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서클을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 안에 있는 서클을 항상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래서 서클을 하나 가지고 와요.
서클 하나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Z랑 Z 스타가 이미 인버스 포인트니까 뭐 이쪽 방향부터 먼저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반대 방향도 똑같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인버스 포인트니까 얘네들은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보인 거에 의해서 이런 식을 만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식을 그냥 이렇게 써보면 이거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거에 Z를 역함수 하듯이 찾아보면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변수를 대문자로 쓰고 있으니까 얘도 대문자로 다시 적어보면은 얘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Z는 이제 W에 대한 식으로 쓰면은 뭐 이렇게 써지는 거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보여야 할 거는 TZ를 우리가 W라고 불렀는데 얘랑 얘 W 스타라고 쓴 얘는 얘가 인버스 포인트다. 뭐에 대해서? TC에 대해서. 근데 마침 TC는 어떻게 써질 거냐면, TC는 원래 C라는 게 요렇게 얘가 C였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TC는 TC의 식을 적어보면 저 Z 자리에 다 요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에 C A분의 DW-B 여기에 컨주게이트 해준 거. 복소수에서는 컨주게이트가 나누기고 곱하기고 다 쪼개지니까 얘도 쪼갠 걸로 써보면 더하기 베타바에 이거 베타에 이거 아이고 어떡하니 잠깐만요. 이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이런 점이랑 얘네가 요런 원에 대해서 인버스 포인트인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보인 정리가 if and only if였으니까 얘가 어떤 식을 만족하면은 인버스 포인트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정말로 인버스 포인트가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확인해야 되는 거는 여기다가 얘를 넣은 거. 이거를 얘네를 여기다 넣고 이쪽 W에다 넣었을 때 정말로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실제로 넣어보면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쪽만 넣어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한번 써보면 알파에
에다가 제 MSG 바에 여기다가 컨주게이트 취하네. 요것들이 베타바에 요거 더하기 베타에 마취해줘요. 요거 더하기 감마 는영, 요게 성립하냐 인데, 계산을 좀만 해보면 사실 얘랑은 구조적으로 똑같으니까 얘랑은 완전히 그냥 바취한 거밖에 없으니까 한쪽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되는지를 보면은 요거 당연히 될 겁니다. 왜냐면 애초에 인버스 포인트를 인버스 해서 찾은 거니까. 얘를 정리를 해보면 분자분모에 CZ 더하기 D를 곱하면 얘는 되게 안 없어질 것 같죠. 이거 손으로 계산 안 해보면은 얘 진짜로 없어지는지 확인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없애보면은 AD-BC AD-BC의 Z, 그래서 Z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Z가 될 거고, 얘는 똑같이 하면 Z 스타가 되겠죠. Z 스타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만족하는 제가 더하기 베타 바의 Z 베타의 이게 돼서 이게 성립하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는 성립하죠. 왜냐면 애초에 Z랑 Z 스타가 인버스 포인트여서 요게 성립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도 성립하고, 반대로 하는 것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지금 써놓은 거 거꾸로 쓰면은 되는 거니까. 아니면은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자체가 원투원이고 원투니까 뭐 이러한 뭐 역함수를 생각을 해주면은 뭐 똑같이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theorem 3.26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 과정을 보면은 사실 뭐 되게 당연한 얘기들을 한 것 같죠. 근데 여기에 되게 많은 얘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서클을 서클로 보낸다. 요 사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서클을 서클로 보내고, 인버스 포인트라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관계식이 그냥 점들을 잘 대입한 형태로 정의가 되고,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대입하는 그 식 자체를 유지를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증명에 대한 얘기를 뭐 하긴 했지만 또 되게 당연한 증명 같은데, 그리고 인버스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핵심이 뭐였냐면, 인버스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을 만족을 하는 거였는데, 어떤 식을 만족을 하는 거였냐면 Z랑 Z 스타가 어떤 식을 만족하는데, 그 어떤 식이 뭐였냐면은 그냥 원또는 직선이었어요. 그냥 extended complex plane 안에 있는 이 식을 만족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까 Z랑 Z 스타를 그냥 대입을 하면은 됐었죠. 근데 마침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이 원을 원으로 보내줍니다.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 포인트도 같이 보존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요 식 자체를 인버스 포인트가 보존을 해주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목표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얘기만 하고 끝내도록 할 텐데 조금 약간 길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원하는 목표의 증명인데, F라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얘는 1보다 작은 애로 보내주는 맵을 다 찾을 거예요. 온투원 온투인 거.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얘는 원 내부니까 이게 좀 여기니까 원점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얘는 원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얘는 원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얘가 원투원 온투니까 대응되는 Z0가 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유일하게 Z0가 요 안 크기가 1보다 작은 Z0가 유일하게 존재해요. 뭐 그 얘기가 결국 뭐 F0적 Z0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랬을 때 우리가 뭐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0이라는 점이랑 여기서 인버스 포인트를 생각을 할 텐데, 이쪽에서 이쪽 W로 쓰는 게 좋겠죠. 치역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원점이 있는데 원점이고 얘가 반지름이 1인 원이고, 그러면은 0에 대응되는 인버스 포인트가 뭐였죠? 이거의 인버스 포인트가 무한대였죠, 그렇죠? 그쵸? 왜냐면은 우리가 무한대를 대입해서 0이 나오니까 0에 대응되는 인버스 포인트는 무한대가 인버스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여기도 이건 뭐 이거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근데 Z0의 인버스 포인트가 뭐냐면 Z0도 어쨌든 이제는 반지름 1인 여기 안에 Z0가 있는데, 이거 인버스 포인트는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Z0 분의 1로 가죠. Z0 바분의 1로 가죠. 근데 마침 이 유니서클 얘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은 여전히 유니서클로 갑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그런 애들을 찾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애들을 찾으면은 당연히 얘는 유니서클로 보내는 애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티오렘을 쓸 수가 있어요. 무슨 티오렘이냐면 얘를 뭐 F라고 했으니까 Z0랑 1이랑 Z0랑 Z0 바분의 1이 인버스 포인트 어떤 거에 의해서 요런 원에 의해서 인버스 포인트예요. 근데 얘네들을 전부 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 F라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 Z0는 0으로 갈 거고 Z0 바분의 1은 무한 들어가는데 얘는 인버스 포인트 이걸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의 결론은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F0
바분의 1을 넣으면은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 얘기를 하려고 인버스 포인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어쨌든 세 점을 알면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세 점만 알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한 점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점에 대응되는 점 하나 있으니까. 원점에 대응되는 거 Z0가 있으니까. 근데 인버스 포인트 성질에 의하면은 원점이랑 대응되는 게 무한대니까 애초에 우리가 잡은 그 Z0의 인버스 포인트는 무한대로 가야만 한다. 요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찾았으니까 Z0가 0으로 가고 Z0 바분의 1이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F0가 0이고 Z0 바분의 1이 무한대로 가니까 F는 어떤 상수에다가 이거분의 이 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좀 예쁘게 다시 적어보면 이거분의 이거가 되고 A는 얘는 어떤 상수죠, 그렇죠? A는 상수. 근데 A는 어떤 상수가 되냐면 뭐 아무 상수나 다 되는 건 아니고 항상 크기가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Z의 절대값이 1이 됐을 때 그래서 A는 어떤 상수냐면 아무 상수나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냥 Z는 1일 때 이 되게끔 하는 상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Z에다 1을 넣으면은 F1도 1의 절대값이 1이어야만 하니까 그러므로 F에 1을 넣은 거는 A의 1-Z0 바분의 Z0니까 절대값 A가 돼서 1이 돼서 A의 크기도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요런 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FG는 이거에 이렇게 써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Z0가 0이 되는 걸 가지고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똑같이 서클로 보내주는 유니서클로 보내주는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고 있으니까 마침 얘가 딱 여기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Z0가 0인 걸 가지고 새로 알아낸 게 요거죠. 얘가 여기로 간 거를 이제 새로 알아낸 거.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요거를 이용하면은 예전에 했었던 것도 뭐 하나도 또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예전에 찾았었냐면 실수 위쪽을 유닛 디스크로 보내주는 거 하나 예전에 찾았었는데 여기서 똑같이 우선은 요 원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안에 대응되는 Z0가 유일하게 존재해요.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인버스 포인트를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게 얘를 얘로도 보낼 거니까 요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찾고 있는 거니까 0에 대응되는 인버스 포인트가 무한대고 이제 Z0의 인버스 포인트 뭐에 대한 인버스 포인트냐면 이미지너리 파트가 0인 얘는 실수축이니까 얘의 인버스 포인트는 Z0 바죠 그냥. 그래서 Z0 바가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하나밖에 없는 건데 Z0를 원점으로 보내는 요 하나밖에 없는 건데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에 의해서 한 점도 다른 한 점도 알 수 있는 거죠. Z0 바가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그냥 얘는 F0가 무한대로 가고 Z0 바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생긴 게 어떤 상수 곱하기 쟤는 무한대로 가는 거 분모로 써주면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특별히 Z가 실수일 때 1이어야 되니까 A도 절대값이 1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F1 1 넣으면은 얘는 얘도 여전히 1이어야 되니까 이게 돼서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인버스 포인트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원점은 이 공역 치역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응되는 점 Z0가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이 사실을 가지고 인버스 포인트 성질까지 같이 이용을 하면은 인버스 포인트가 인버스 포인트로 간다는 걸 이용하면은 이제 Z0 바분의 1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식을 좀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3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뒤에 보면은 3.3절에는 뭐 다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너무 좀 그렇게 엄청난 성질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바이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만 잘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3장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4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